안녕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최적의 건강을 항상 추구하는 시청자 여러분. 매일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김치를 드시는데도 왜 소화불량, 속 더부룩함, 또는 심지어 소화기 문제를 자주 겪고 있는지 궁금하신 적이 있나요? 혹시 김치는 오래될수록 시큼할수록 더 맛있고 몸에 좋다는데 왜 내 건강은 기대만큼 좋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시나요? 아니면 익숙한 김치찌개를 먹고 나면 왜 속이 불편할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너무 오래 발효된 김치를 사용하는 방식, 더 구체적으로는 특정 신맛에 도달했을 때 김치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오래 숙성된 김치를 섭취하는 것, 특히 김치찌개로 요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을 함께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영양 전문가들이 검증한 4가지 과학적 비법을 공유할 것입니다. 이 비법들은 값비싼 건강 보조식품을 구매하거나 식습관을 크게 바꿀 필요 없이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유지하고 영양 흡수를 최적화하며 더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실제 이야기. 이 여사님과 노화된 김치가 숨긴 해로움. 수년간의 의료 생활 동안 저는 기억에 남는 많은 사례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이 여사님이라는 75세 가까운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우 전통적인 한국 여성이셨는데 직접 김치를 담그고 많은 양을 땅속 김치독에 보관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담근 노화된 김치가 오래될수록 더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하다고 믿으며 자랑스러워했고 특히 김치찌개를 끓일 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1년 동안 위산 역류, 속 더부룩함, 불규칙한 설사, 그리고 항상 속이 불편한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늘 선생님, 김치는 우리 민족의 음식이고 오래될수록 더 맛있고 몸에 좋다고 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아플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저 역시 오랫동안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김치 보관 및 사용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던 중 많은 한국 가정이 간과했던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여사님은 김치찌개를 끓일 때 보통 6개월 이상, 심지어 1년 이상 땅속 김치독에 보관했던 김치를 사용했는데 그 깊은 신맛이야말로 진정한 맛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는 종종 돼지고기 비계와 함께 김치를 끓이고 매운 양념을 많이 넣어 맛을 더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평범하게 생각했던 이 행동, 즉 산도가 너무 높아진 김치를 섭취하고 부적절한 재료와 조합하는 것이 바로 그녀의 소화 문제를 악화시키고 위 점막에 해를 끼친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오래된 김치에 숨겨진 과학, 젖산과 히스타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젖산과 히스타민이라는 2가지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김치 발효 과정에서 특히 오래 보관할 때 많이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젖산은 김치의 신맛을 내는 주역이자 보존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젖산이 균형 있게 함유된 갓 담근 김치는 유익균을 실어 나르는 기차처럼 부드럽게 굴러갑니다. 불행히도 김치가 너무 오래 발효되면 특히 온도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환경에서 젖산의 양은 극도로 높아지고 동시에 염증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화합물인 히스타민도 상당량 생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 씌어진 김치에서 영양 균형과 식품 안전을 해치는 전형적인 파괴작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김치가 너무 오래 발효될 때 이 과정이 처음에는 조용히 진행되어 잘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발효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제는 위와의 지속적이고 잘못된 상호작용대에 있습니다. 극도로 높은 젖산은 특히 위산 역류나 위궤양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 점막과 식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과도한 히스타민은 피부 발진, 두통 또는 속 더부룩함, 설사와 같은 소화 문제와 같은 염증 및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장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흡수율을 떨어뜨리며
김치를 먹어도 영양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합니다. 건강한 소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기계라면 너무 씌어진 김치를 섭취하는 것은 그 기계에 산을 붓는 것과 같아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최적화될 수 없게 만듭니다. 위장의 폐치 균형과 히스타민 내성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면 점막세포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집니다. 심각한 결과, 위궤양과 질병의 악순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위 점막과 식도가 과도한 산과 히스타민에 의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몸의 세포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해야 합니다. 회복 및 재생 과정이 정체되고 면역 시스템은 염증과의 싸움에 분산됩니다. 이것은 연료가 부족하고 고장난 차를 필사적으로 끌고 가려는 운전자와 같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매일 귀하의 몸을 이 한계까지 혹사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세포들이 장기간 염증과 자극에 노출되면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져 회복 신호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성 위궤양 또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며 소화 및 영양 흡수 문제의 근원입니다. 위궤양이 형성되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속쓰림, 속 더부룩함, 메스꺼움, 그리고 음식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몸은 약해지고 피부는 푸석해지며 항상 몸이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위통, 역류, 속 더부룩함, 쇠약함 기 모든 것은 단지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결국 귀하는 위출혈, 발의 식도 같은 암전 단계 질환, 심지어 위암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의 심연으로 이끌릴 것입니다. 의학 연구는 이미 엄격히 경고했습니다. 소화관의 만성 염증과 자극은 전신에 대한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공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국민 음식인 김치가 잘못 사용될 때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김치찌개 최적화를 위한 4가지 황금 비법. 당신의 건강 운명을 바꾸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충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4가지 비법으로 매일의 김치찌개를 통해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이찌개용 김치는 적당히 익은 김치를 선택하세요. 극단적인 산도를 급 브레이크 밟으세요.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된 김치 6개월 이상 대신 적당히 익은 김치, 즉 약 2대 3주 정도 된 김치를 김치찌개에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세요.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니라 수많은 엄격한 과학 연구로 뒷받침되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한 권이 있는 연구는 김치가 최적의 발효 단계 약 2대 3주에 있을 때 가장 높은 함량의 유익균과 적절한 산도를 가지며 소화 및 영양 흡수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부 유산균 보충제와 매우 유사하지만 약물로 인한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비밀은 핵심 성분인 젖산의 균형에 있습니다. 적당히 신맛이 나는 김치를 선택하면 현명한 조절자처럼 젖산의 양을 유익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위 자극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이 행동은 산성 흐름 기 속도를 내는 길목에 여러 개의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이 더 잘 보호되고 유익균이 번성하며 몸이 영양분을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흡수할 준비가 됩니다. 소화 곡선은 속 더부룩함, 역류의 가팔은 절벽에서 완만한 언덕으로 변할 것이며 위장은 더 이상 필사적으로 혹사당하지 않고 우아하고 여유롭게 자신의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산 역류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작은 팁. 갓 익은 김치가 찌개에 충분한 깊이를 주지 못할까봐 걱정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채소나 버섯으로 만든 육수를 조금 추가하거나 아주 소량의 더 오래된 김치하지만 너무 많지는 않게를 사용해서 신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습관은 귀하에게 좋은 습관을 형성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더 맛있다고 느끼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맛있고 영양가 있으며 안전한 김치찌개 한 냄비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꼭 시도해 보세요. 이 작은 행동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귀하의 건강에 엄청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추가하고 지방이 많은 고기를 제한하세요. 소화 시스템에 충성스러운 수호자. 그저 돼지고기 삼겹살과 김치만 넣어 김치찌개를 끓이지 마세요. 김치찌개를 영양 균형 잡힌 식사로 만드세요. 간단히 말해 버섯, 양파, 호박, 숙주나물, 신선한 두부 등 다양한 신선한 채소를 찌개에 추가하세요. 동시에 지방이 많은 고기 사용을 제한하고 살코기, 해산물 또는 버섯으로 대체하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소화 시스템의 황금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채소는 산을 중화하고 소화 과정을 돕는 섬유질과 비타민을 제공하며 지방이 많은 고기와 과도한 기름은 소화 불량과 속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추가한 김치찌개는 원치 않는 물질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정화 시스템처럼 계속 작동합니다. 식이섬유는 음식물을 부드럽게 하고 위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슈퍼스펀지와 같습니다. 이제 귀하의 김치찌개는 무겁지 않고 소화하기 쉬운 균형 잡힌 식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러한 조합은 우리에게 일석다조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채소를 추가하면 섬유질이 풍부해져 변비를 줄이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식사 후 속이 편안하고 상쾌하게 느끼게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이 많은 고기를 제한하면 포화지방 섭취를 줄여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지방간 위험을 낮춥니다. 더 중요한 점은 균형 잡힌 김치찌개를 꾸준히 섭취하면 귀하의 몸의 필수 영양소의 은행들 구축하고 소화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장세포에게 최고의 고급 만찬이 됩니다. 이 세포들이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고 최적으로 기능하면 소화가 더 건강해지고 흡수율이 높아지며 몸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보세요. 김치찌개 조리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소화 개선, 변비 감소, 심혈관 보호, 지방간 위험 감소, 영양 흡수 증진이라는 5가지 큰 일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3. 김치를 너무 오래 고온에서 끓이지 마세요. 영양소 파괴의 불을 끄세요. 다음으로 우리는 건강에 대한 사고를 더 깊은 차원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앞선 2가지 비법은 재료 선택과 영양 균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3번째 비법에서는 김치의 효능을 잃게 하는 더 근본적인 배후 조종자, 즉 고온에서 너무 오래 끓이는 것을 다룰 것입니다. 김치를 너무 오래 끓이는 것은 비타민, 미네랄, 유익균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작은 규모의 화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고통을 유발하지 않지만 조용히 음식의 영양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미량 영양소 결핍과 김치의 건강 효능 감소를 촉진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김치찌개 냄비 속 이 어둠의 불을 어떻게 끌 수 있을까요? 답은 조리 시간과 온도를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3번째 비법은 김치를 너무 오래 고온에서 끓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재료가 다 익은 후 김치를 넣고 5에서 10분 정도만 약하게 끓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김치에 남아있는 비타민, 효소 및 유익균을 최대한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치를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것은 영양 보존의 조절자라고 불리며 그 힘은 음식의 영양가를 유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과학자들은 김치를 너무 고온에서 오래 끓이면 김치에 함유된 비타민C와 대부분의 유익균이 파괴되어 맛은 있지만 영양 가치는 거의 없는 음식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치를 너무 오래 끓이는 것이 냄비 속의 화재라면 조리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소방관인 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영양 보존에 도움이 될까요? 그 논리는 더욱 근본적입니다.
영양소와 유익균이 너무 오랫동안 고온에 노출되면 변성되고 파괴되어 영양 가치가 손실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언급했던 영양 결핍입니다. 조리 시간을 강력하게 조절하면 이 과정을 진정시켜 영양소가 보존되고 몸이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최적의 영양소의 문이 다시 열리면 건강이 풍요로워지고 면역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치를 올바르게 요리하여 비타민을 보존하는 능력은 몸에 추가 영양소를 공급하고 미량 영양소 결핍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최신 연구들은 면역 시스템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무시할 수 없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적인 작은 팁. 때로는 너무 오래 끓이는 습관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김치를 요리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추가하는 것이 유익균과 비타민을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임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생김치를 식사에 곁들이거나 김치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것도 열을 가하지 않고 영양적 이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온도 조절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히 요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질병과 쇠약을 막는 귀하의 비밀 무기입니다. 그것을 일상 습관에 추가하는 것이 바로 귀하의 건강을 위한 가장 견고한 방화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포괄적인 회춘의 마법.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우리가 공개할 네 번째 비법은 김치찌개를 즐기는 귀하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비밀은 바로 몸의 반응에 귀 기울이고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단순히 전통적인 습관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리나요? 걱정 마세요. 그 뒤에는 매우 매혹적인 과학적 마법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마법의 핵심은 바로 건강의 개인화입니다. 건강의 개인화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자신의 건강 상태, 영양 요구 사항 및 생활 방식에 맞는 식단을 자각하고 조절하며 필요할 때 전문가의 지도를 구하여 영양 균형을 보장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강에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가 몸에 귀 기울이면 너무 신 김치를 먹은 후 속쓰림, 더부룩함과 같은 불편한 징후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섭취량이나 조리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문가와 상담하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적절한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의 개인화가 생성됩니다. 귀하의 식단이 최적화되면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이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건강한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그야말로 엄청난 희소식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 자동차는 이 개인화 마법을 통해 고성능 자동차로 직접 개조된 셈입니다. 하지만 그 이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해로운 음식이나 조리법을 피하고 불편한 증상을 최소화하며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 자신의 신체 요구사항, 올바른 음식 조합, 심지어 필요할 경우 보충제 사용법까지 더 잘 이해하여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이곳에서 건강의 개인화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장기 시스템 해계는 최고의 고급 만찬이 됩니다. 이 시스템들이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으면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생화학 반응을 생성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미량 영양소 균형과 염증 감소이며 이는 모든 기능이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개인화된 식단은 마음의 평화와 질병 없는 몸을 위한 가장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김치찌개를 즐기는 것조차도 올바르게 수행된다면 요리 습관 해서 위장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수명을 연장하는 슈퍼파워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올바른 건강 개인화 과정은 무엇일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김치. 특히 김치찌개를 먹은 후 몸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둘째, 지속적인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영양 전문가나 의사와 상담하여 조언을 구하세요. 셋째, 자신에게 솔직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세요. 절대로 지시 없이 임의로 진통제나 제산제를 복용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를 귀하의 건강 여정의 동반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하가 안전하고 최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김치찌개를 건강하게 즐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지도를 통해 포괄적인 회춘의 과학적 마법을 배우셨나요? 진정한 건강은 우리의 현명하고 과학적인 선택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건강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를 다시 한번 빠르게 되짚어 봅시다. 첫째, 찌개용 김치는 적당히 익은 김치를 선택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둘째, 김치찌개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추가하고 지방이 많은 고기를 제한하세요. 셋째, 김치를 너무 오래 고온에서 끓이지 마세요. 넷째,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배우세요. 이 네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라도 어렵거나 큰 돈이 드는 것이 있나요? 이들은 소박하고 저렴하지만 가장 심오한 과학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오랫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깊이 깨달은 바를 정확히 증명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값비싼 약 속에 있지 않으며 현란한 건강 보조식품 광고 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몸을 대하는 경외심 속에 그리고 일상적인 식습관에 대한 지혜와 세심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해결책이 아니라 더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특별히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아마 귀하는 이미 많은 삶의 경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이 작은 변화들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지 귀하 자신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주변 사람들이 김치를 올바르게 즐기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보답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자리에서 간곡하고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이 영상을 귀하의 자녀와 친구, 그리고 귀하가 아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시 공유해 주십시오. 귀하의 작은 공유, 선의의 한마디가 그들의 일상생활의 질을 바꿀 수 있으며 만성질환과 불편함의 고통에서 그들을 영원히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세심함으로 전하는 이러한 관심은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더 진실하고 의미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궁극적인 힘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지혜와 건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